자, 4-1단원 매체 자료의 효과 판단하기 내용 살펴보면, 자, 문제 유형이 여기 보면 매체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 보면 요 세 개 매체 자료는 출제된 적이 잘 없더라고. 일단 넘어갈게. 여기 보면 스마트폰의 두 얼굴이라고 해서 발표문 혹은 이제 강연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발표문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발표문 안에 보면 매체 자료, 매체 자료, 매체 자료, 매체 자료, 매체 자료 있지? 이 녀석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기 보면 정리되어 있지. 학습활동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 이것과 관련해서 좀 이따가 살펴봐 줄 거야.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맨 위로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 스마트폰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이 강연 내용, 보통 문제 유형상 내용 일치 유형이라고 하는데, 강연문의 내용과 관련된 것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발표문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구나,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지문 정독을 해두면 풀 수 있는 문제 유형, 내용 일치 유형,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 자, 됐나? 자, 밑에 보시면 성격 주제 넘어가고 특징 보면 보이지? 특징 보면 다양한 매체 자료 요거 낸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널리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소주로 발표를 하였다. 스마트폰 중독 실태의 심각성을 보여줌으로써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있고, 도입부의 시작 부분에서 동영상을 제시하여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이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께서 말하기 방식, 이것을 확인하는 유형을 출제하실 수도 있기는 해.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야. 무조건 출제되는 거 내용일치 유형이랑 무엇 매체 확인하는 거. 자, 그럼 이제 내용일치 유형과 매체 유형을 위해서 한번 지문이라고 표현하면 지문 볼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고, 저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와 그 대책이라고 하는 발표 주제를 발표하게 된 김경환입니다. 가보자. 동영상. 이 동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해마다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증가로 인해 우려할 만한 현상이 늘어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려할 만한 현상이 무엇인지 생각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그러니까 우려할 만하다는 거지. 그 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실태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 그래서 우려할 만하다는 거지.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다?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벗어나기 위한 대책,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말을 해보겠다. 밑에 첫 번째, 스마트폰 중독 실태, 이게 첫 번째지. 본격적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를 살피기 앞서 스마트폰 중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스마트폰 중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 불안함이나 초조함을 느끼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내성이 생겨, 단어 뜻.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여 나중에는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태를 무엇이라고 한다?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한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은 크게 구분된대. 분류,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으로 구분된다.
고위 위험군은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한순간도 견디기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들. 이들은 고위험군에 있는 이들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 심각한 문제를 겪기도 한다. 잠재적 위험군은 고위험군에 비해서는 비교적 중독 수준이 낮지만 스마트폰을 적절히 조절하며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한다? 잠재적 위험군이라고 한다. 이들 역시 잠재적 위험군 역시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건 청소년들이니까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라고 무슨 문? 의문문으로 화제 전환 및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통계청 여성가족부의 통계 자료. 자, 통계청이고 여성가족부니까 신뢰할 만한 기관이고 그러한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는 자료의 출처를 밝혀 신뢰성과 다른 말로 하면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자, 밑에 이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나와 있어. 이게 매체 자료. 효과는 뒤에 가서 볼 건데 여기도 조금 적혀져 있지.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지만 여기도 적혀져 있어. 한눈에 보여준다. 한눈에 보여준다. 어디가 더 높아? 10대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의 총합이 높고 자 고위험군은 20대가 좀 더 높고 잠재적 위험군은 10대가 더 높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밑에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는 10대가 20대보다 스마트폰에 더 많이 중독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잠재적 위험군에 속한 10대의 비율은 25.9%로 20대보다 높습니다. 구체적 수치. 이는 앞으로 10대의 고위험군 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실태는 어떨까요? 라고 역시나 질문을 했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했을 때 생기는 내성,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성 다는 뜻 보시고 항목화한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표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학생 200명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볼까 조사 결과. 자 보면 일상위험군이 좀 많고 고위험군도 2.5%나 되고 잠재적 위험군은 무려 20.5%나 되네. 매체 자료 그래프. 그 결과 우리 학교 학생 200명 가운데 고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5명, 잠재적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4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률은 통계청 자료에 제시된 10대 중독률보다는 낮았습니다. 내용 일치 낼 수 있어. 하지만 46명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역시나 질문을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 역시 진흥원은 뭐야? 진흥원, 신뢰할 만한 기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역기능 단어 뜻 좋지 않은 것, 본래 의도한 것과 반대로 작용하는 나쁜 것.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야. 부정적 의미야. 반대는 순기능이라고 하겠죠. 좋은 건. 그 다음 신체적 역기능을 겪은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있다라고 답했고 심리적 역기능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9%가 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신체적, 심리적으로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겪게 되는 역기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심리적 역기능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역기능을 모두 고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 역기능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45%가 구체적 수치, 수면장애를, 43%가 안구건조증을, 41%가 손, 손목, 허리 통증을, 신체적인 거지, 25%가 디지털 치매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역기능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43%는 분노를, 41%는 짜증을, 32%는 불안을, 31%는 우울을, 14%는 공격성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그래서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생긴 문제사항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해준다. 밑에 그림. 우리 학교 학생들도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가정 불화, 집중력 저하, 불안 증세, 친구 간의 대화 단절 등의 문제가 생겼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가정 불화, 집중력 저하, 불안 증세, 대화 단절을 그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주지. 그 다음 세 번째, 스마트폰 중독의 대책.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스마트폰 중독, 그 문제가 꽤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나 의문. 우선 정부기관의 대책.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인터넷 게임 중독, 누리소통망 사용 중독, 모바일 웹툰 중독 등 중독 유형에 따른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스마트쉼 센터를 운영하여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상담하는 등의 지원도 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밑에 보면 나와 있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친지들에게도 스마트쉼 센터를 소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쌤이 살고 있는 부산 찾아볼까? 부산 여기 있네. 어디인데 부산? 부산에 한 군데 있다는 소리야. 자, 넘어가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다. 스마트폰 중독 방지 응용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등 유해한 상황에서 스스로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운동, 산책, 독서, 음악 감상 등 취미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기해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뭐가 나왔다.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 차원의 노력을 언급하였다. 이렇게 읽어두시면 돼. 자, 나오면 마무리 끝부분. 스마트폰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래. 그럼 무조건 나쁜 걸로 보고 있다. 이러면 틀린 선지가 되겠지. 스마트폰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이게 순기능. 아까 역기능이 있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얘는 역기능을 내가 아까 쌤이 뭐라고 했지? 부정적인 거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는 순기능은 긍정적인 것이 되겠지. 그 다음 순기능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도구가 될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으로 발표 마치기 땡. 자, 요거는 이제 이게 내용일치야. 내용일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활동. 외우라는 것은 아니고 들어가면 중독 실태 1번이라고 했었지. 문제점 2번이라고 했었고 대책 3번이라고 했었고 3번 마지막 끝부분이라고 했었지. 이렇게 정리. 자, 매체. 동영상 자료를 보여준 까닭. 청중들의 주의를 끌고 발표 주제와 관련하여 청중들이 그 심각성을 느껴 발표에 보다 관심 혹은 흥미 혹은 주의 환기라고 하는데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집중시킨다라는 소리야. 초반에 동영상을 딱 틀어주면 그 동영상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서 이 발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겠지. 이런 거 서술형으로도 낼 수 있어. 그 다음 자, 자료 2.
아까 그래프였지. 읽어볼게. 10대와 20대의 스마트폰 중독률을 시각적 10대와 20대를 시각적으로 비교하여 10대의 스마트폰 중독의 심각함을 쉽게 파악. 딱 보이잖아. 10대가 20대보다 심각하다는 게 한눈에 보이지. 그 다음에 그래프.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에서 스마트폰에 중독된 학생들의 인원과 비율을 한눈에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매체 자료를 사용했다.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볼게. 그림을 사용하니 발표자가 말하려는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어 말로만 듣는 것보다 쉽게 이해된다. 그 다음 자료 하나 또 있었지. 발표자의 복잡한 설명 없이도 발표자가 전하려는 내용을 빠르고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인포그래픽이라고 해. 자,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료가 3개가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지문에, 발표 지문에 없었던 건데, 요 역기능 이야기 있었지, 아까. 그랬을 때, 요렇게. 수면장애 안구건 아까 나왔었던 얘기지. 요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필요하다. 전부 다 필요해. 응. 요렇게. 실제 기출 분석을 해보면 이 녀석들보다는 여기 실제로 사용된 것들, 이것들이 더 많이 나오기는 했었어. 요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게 4-1단원. 그리고 마지막 4-2단원이 남았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